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공신입니다. 공신. 어떤 공신일까요? 지지율 반등의 1등 공신은? 목사님의 입장문을 먼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을 이기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대표회장이 되어서 또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 바쳐왔으나 불미스럽게도 외부의 불순자들의 그 강력한 테러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이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표회장직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정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입원 중인 유튜브를 통해서 한기총 대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미 직무 정지 상태라면서요. 네, 지난 5월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기총 회장으로서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지난 2019년 1월에 일단 취임을 했죠. 그다음에 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기총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반정부 투쟁 그리고 아주 극우 보수 세력이 일단 앞장을 서왔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목사로서 앞장섰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한기총 회장으로서 직위를 이걸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의 스타일을 보면 쉽게 호락호락 사퇴할 그러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이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안 소송에 가면 제가 볼 때는 패소할 확률이 크다. 네. 그러면 법원의 판결로서 그만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녹취한 내용을 보면 강력한 테러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기총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러한 어떤 순교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형성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굉장히 사법당국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법 집행을 하려고 하고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확진자랄지 이런 거에 국민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결국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돌파구로서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지지자를 결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물론 뭐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평론가님 저는 이제 사퇴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귀에 들어온 게 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퇴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불순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인해 사퇴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야기고 선동적인 이야기인데 자 하나는 불순분자다.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테러라는 좀 끔찍한 표현을 썼어요. 일전에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바이러스를 들이부었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신상엽 교수님도 우리가 빠르게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에 응해서 역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걸 잡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정치적인 이유 또는 종교적인 이유 굉장히 좀 복잡한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는 잘못이 없고 저들의 잘못이다라고 계속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회에서도 명단 제출하고 빨리 연락해서 검사 받고 아픈 분들은 치료받고 이것도 나라의 돈으로 또 아프지 않은 분들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위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좀 정광훈 목사의 태도나 이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정광훈 목사를 따르거나 이 경도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극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테러래. 불순분자들이 했대. 심지어는 또 어떤 이야기도 도냐면 북에서 뭐 어떻게 했대. 이게 좀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팬데믹도 문제지만 인포데믹도 문제예요. 가짜 뉴스를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두 분의 개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광화문 집회 참석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또 있지요.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인데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게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1층인데 반지하 비슷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습기가 꽉 차 있어요. 건강이 더 나빠지겠네. 그럴 것 같아요. 난 이런 생각도 들어. 밖에서 걸린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걸린 것 같아. 휴대폰으로 지금 나하고 통화하고 있구나. 그래. 안에서 걸린 것 같아, 안에서. 반지하니까 네. 환기도 아니,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치료 중인 병원에서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뭐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지금 일단 생활 그 치료소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계속 지금 유튜브를 하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먹방 유튜브 비슷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지금 뭐 내가 간호사한테 뭐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 준다든지 뭐 계속 이제 싸웠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이불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안 갖다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생활체험소에 계시는 이 관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전부 다 무슨 자기 집에 뭐 호텔에 온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생활보호소에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무료로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세금 하루에 한 60만 원씩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세금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옆방에 저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용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그것하고 싸움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물론 이게 뭐 본인들의 생방송 하는 거는 뭐 자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관계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정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스태프들, 의료진들 이분들하고 왜 쓸데없이 싸우느냐는 문제예요. 예. 결국 본인들이 좀 빨리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어떤 비난하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경증 환자들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이제 심하진 않으신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아까 먹방 비슷하게 막 음식 먹는 걸 공개하고, 이거 문제 없는 건가, 이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어떻게 저렇게 치료시설에서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첫 번째는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장비가 볼 필요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죠. 유튜브를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특히 이제 극우 보수 유튜브랄지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료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세상이 조용해지겠구나 했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유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으로 외부로부터 관심을 좀 받고 싶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에게 뭔가를 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신혜식 씨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반적인 보수 유튜버들이 유튜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뉴스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듣다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유튜브 말고는 다른 방송은 다 가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위에서 특히 이제 약간 나이 먹고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니까 뭐 어디 자기는 유튜브에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잘못된 극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호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제가 돼야 하는데 사실 유튜브의 어떤 특성상 어떤 방송진흥법이랄지 이런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또 그것을 또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자제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좀 정상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러한 내용의 어떠한 유튜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병원 입원 중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하고 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코로나가 번지질 않는데요. 지금 이걸로 갖고 또 울고 먹는 거예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 네, 이현정 의원님 뭐 네. 내용을 보면 비가 오는 날은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네.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가 올 때 안 된다는 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바이러스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다 전파가 되고요. 지금 주옥순 씨 같은 경우도 지난 8.15 그 광복절 기념식에 나왔다가 본인이 이제 16일 날 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제 그 본인 남편도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제 치료실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본인이 처음에 주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 15일 날 광화문 집회 끝나고 나서 찜질방에 가서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방송을 하면서 찜질방에 자고 다른 분 집에서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는 찜질방에 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약에 찜질방에 간 게 사실이면 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역학조사를 지금 해야 돼. 만약에 찜질방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날도 집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정강 목사에게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비말로 지금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전파를 한 상황에서 지금 가서 뭐 여기 굉장히 시설도 좋다, 뭐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뭐 이념을 따지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 바이러스라는 게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보수가 가장 기본적인 법치와 그다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존중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지지층들한테는 전 더 지지받지 못할 행위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그동안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했다라면 좀 더 어떤 국가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차단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광화문 집회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의 순수성은 저는 뭐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리고 음모론이 자꾸 제기되니까 정부는 결국 방해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추미애 장관 악의적인 방역 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이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건 장관 월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지 구속 수사를 한다랄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랄지 이런 형태의 어떤 지휘는 사실 지금 법 체계에 보면 이제 맞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꼭 월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도가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이제 법무부 자체가 사법행정 업무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랄지 그런 건 아니죠. 뭐 재판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러한 내용 자체는 구속수사를 원칙을 하고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제 검찰총장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워낙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좀 더 한 발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네. 총장이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진영 장관도 마찬가지고 진영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찰을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영 장관이랄지 이제 행정부의 이제 장관들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이현정 의원이 이런 가운데 뭐 정부가 앞다퉈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무려 8%포인트나 올랐어요. 정부 조치에 좀 힘이 실린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지지율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도 보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방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듭니다. 신천지 사태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구속 수사한다. 뭐 사실은 이게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이야기를 대통령이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뭐 구속시키라, 체포하라, 그다음에 뭐 법정 최고형 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잘한다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염 교회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본인들이 숨어들 수가 있어요. 방역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나와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저렇게 강경한 조치만이 과연 방역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지율은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지지율이 올라요. 근데 문제는 지지율 오르는 걸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문제는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런 상황에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공경에 처하다가 지금 코로나 재확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강경한 이야기를 하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항상 이렇게 지지율만 도움이 되는 것만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가. 불리한 거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유리한 거는 저렇게 매일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저는 키워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통합당 지지율 상승세가 제도에 걸리니까 정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에 나선 극우단체들과 미래통합당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정쟁으로 일삼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여당의 자세 자체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정광훈 세력은 그 방역당국 경고 아예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 열어가지고 코로나 전국 확산의 촉매자가 된 겁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심리 세계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광훈 목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네네. 상당히 이제 공세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예,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동안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일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을 했고, 하지만 또 정부를 향해서는 저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 이 국가의 존재 이유, 정부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미래통합당 광복절 집회 참가한 보수단체와는 선을 그으면서 당일 함께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리와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자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은 자가 격리라든지 진단하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상 자가 격리해라, 진단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구분 없습니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지금 제기한 게 광복절날 보수단체 집회뿐이 아니라 민노총도 같이 2,000명가량의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빨리 이제 나와서 검사 받아라, 자가격리해라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중잣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민노총도 수천 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한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노총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사랑제일교회랄지 아니면 극우 보수의 어떤
리더들이 이렇게 걸리면서 이제 그거에 굉장히 중점을 뒀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만약에 뭐 민노총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진단이랄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민노총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민노총 내부에서 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그건 굉장히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인 방역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통합당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자체를 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걸 뭐 저는 통합당이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뭐 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방임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보수적 세력,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당의 전 의원, 현 의원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통합당에서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참가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줘야 했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 하나고 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표를 잃는 행위를 통합당이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결별할 것은 단호하게 국민에게 결별할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